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8시가 좀 안 됐어요. 아직 넥스트 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뭐, 얼추 95,500원 부근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가를 좀 어쨌든 넘어서는 캔들, 양봉 캔들이 나와줬어요. 수급도 너무 좋고, 뭐, 삼성전자 지금 절대 문제되는 부분이 없죠. 굳이 문제되는 걸 꼽자라면,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립이, 요게 잠깐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 증시, 이 지수와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거시적인 관점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 볼 거고, 오늘 단독 기사가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어요. 최첨단 EUV 선제 투자, 이게 파운드리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내용인데, 자, 삼성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점검하고 갈 거고요. 저 전날의 미장에서 자,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요거는 사실 예상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양적 긴축은 곧 종료. 자, 허리띠 졸라맸던 거 이제는 좀 풀어보겠다. 라는 내용이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요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삼성전자 자체는 너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도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방금 보셨던 이 미국에서 나온 증시 관련된 내용들 요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내용의 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가져오는 이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요. 오늘도 아쉽게도 개인분들은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댓글창 보고 매도 금지할 수 있게 우리 댓글창에는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개인들도 뭉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기관과 외국인한테 털리는 것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뭐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줬어요. 자, 거의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원웨이로 올려만 줬습니다. 물론 넥스트레이에서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좀 중간에 살짝 초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규장 시작되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올리고 무려 2,20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다. 자, 기관들도 체크해 보면요. 자, 연기금 너무 좋죠. 연기금도 무난하게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 투신이 연속으로 매도가 좀 나와줬고요. 기관에서 이제 보험이 좀 매수세가 강한데 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기관에서는요. 연기금이 가장 중요해요. 연기금이 운용자금 1등, 2등이 투신입니다. 투신도 뭐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매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료할 거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주포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사실 기계적인 매도가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요. 그 잠정치 매출이 발표되는 그날에 기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서 매도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매출을 겨냥해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단계적인 시세 차익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자, 벌써 우리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갔죠? 야, 삼성전자가 무려 40%에 가까운 상승을 해줬어요. 우리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뭐 신고가는 문제될 게 아니라고. 역사적 신고가는요. 그냥 지나가는 구간일 뿐이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는 흔들리지 않게 늘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도록. 자, 삼성전자는요. 이 단기적인 지금 사이클에 접어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렸죠. 일단 실적 발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죠. 앞전 사례를 보면은 자, 이때 보세요. 얼마나 갔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갔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가 만든 SSD와 이 D램이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었죠. 바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이들이 컴퓨터에만 들어갔던 부품이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수요가 이어지다 보니까 무려 2년간 상승하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왔지만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글로벌 시장에 돈이 워낙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근 1년간 상승을 해줬다. 자,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이 GPU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였죠?
HBM이었죠. HBM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이때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게 됐죠. 삼성은. 아쉽게도 너네는 기술력이 없어서 안 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하는 기대감도 발생을 했고 지금 올라가는 건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납품을 이제 진행하게 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 그다음에 SSD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디에?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됐던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얘네들을 다루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또 수요를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클라우드 서버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21년도에 그 사이클이 왔었고 이때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쓴 거예요. 왜? 지웠다 저장했다가 반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SSD와 이 D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수명이 다다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교체 주기가 지금 온 거고요. 자, AI 수요도 맞물렸고, 자, 클라우드 서버의 SSD 교체, 하드 교체의 시기도 맞물렸고, 거기에 이제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 거죠.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HBM은요, 삼성전자가 사활을 건 건 HBM4입니다, 4. 요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진 않아요. 언제부터 되죠?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요게 루빈이라고 합니다, 코드명이. 이 루빈이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쯤에 양산이 된다고 해요. 원래 계획했던 건 1분기에서 2분기였는데 보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뒤로 밀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3분기에서 4분기, 빠르면 3분기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명절 기간에 이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AMD랑 오픈 AI랑 이제 협력을 한다 하죠. 심지어 오픈 AI는 AMD의 지분을 10% 지금 가져가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AI도 필요한 게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중에 HBM 엄청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AMD가 만들고 있는 GPU, 얘네는 코드명이 MI, 현재는 350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MI 450이에요. 자, 요 MI 450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루빈과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사용되는 게 바로 HBM4다. 그렇다면은 루빈은 제가 언제라 그랬죠? 3분기에서 4분기. 자, MI450 이 AMD빨 GPU는요. 내년 4분기쯤 양산이 될 거예요. 얼추 시기는 맞물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HBM4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략 2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유출할 수 있죠. 원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될 거다 보니까 매출 잡히는 시기가 1분기, 내년 26년 1분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루빈하고 MI450이 살짝 뒤로 밀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3분기, 빠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2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게 바로바로 매출이 잡히는 건요. 자, SSD, 요거와 D램에 대한 수요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한 번 사이클을 오면 최소 1년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 스마트폰 보급 시기에는 무려 2년이나 갔어요. 그렇다면 최소 1년. 그러면은 1년 동안 상승하는 게 대략 내년,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름까지겠죠. 여름까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올라갈 걸 알았고요. 플러스 HBM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을부터 잡힐 수 있다. 그러면 3분기 정도 예상을 하겠죠. 그럼 이 둘의 시기가 겹쳐지는 게 내년 3분기가 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요. 삼성전자의 매출 최대 피크치는 약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말아맞추려고 이때 3분기가 피크치니까요. 파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장 참여자, 어쨌든 공부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오르는지, 그렇다면 이 오르는 시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나온다면 그거 적용하면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 있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제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 보세요. 지금 퀄컴의 나노 2세대 차세대 AP 샘플 공급. 이게 무슨 말이죠?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파운드리 산업이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플러스 HBM. 물론 HBM도 메모리 반도체 일환이긴 하죠. 하지만 얘네 둘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얘기는 안 했죠. 근데 파운드리 아직까진 적자입니다. 현재 3분기도 지금 적자로 나왔는데 적자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지금 퀄컴도 조만간 수주를 할 수가 있고요. 앞전에는 뭐가 있었죠? 자, 9월 중순에는 IBM과도 파운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테슬라에도 했죠. 테슬라와도 계약을 했고 닌텐도도 계약을 했고 애플이랑도 이미지 센서로 계약을 했고요. 자, IBM도 계약을 했다고 하죠. 조만간 퀄컴이랑도 계약을 한다고 해요. 이거 보세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호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던 게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EUV 선제 투자,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EUV 장비가 뭐냐면요. 자, 반도체 회로를 더 촘촘하고 정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초미세 장비, 초미세 장비를 더 선제 투자를 하는 거다. 왜? TSMC를 잡기 위해서죠. 자, TSMC 점유율이 어마어마하죠. 최근에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거의 점유율이 50%에서 60%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파운드리의 최대 강자죠. 10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이 TSMC를 따라잡겠다고 매년 선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적자까지 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죠. 계속해서 빅테크들과도 거래를 하고 수주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투자까지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측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HBM, 얘네들의 수요가 결국 내년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때도 계속해서 올라줄 걸로 좀 예상이 되죠.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근데 파운드리까지 매출이 증가한다라면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가 되는 시점은 오히려 더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도 나올 수 있고요. 자, 현재 이 디램에 대한 가격이 매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5는 오늘 심지어 4%나 가격이 올랐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디램하고요, SSD 수요가 살짝 꺾이는 구간이 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재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떨어지는 구간이 온다라면 필연적으로 이 디램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그렇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앞으로 새로운 내용을 가져왔을 때 바로바로 영상을 시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셔라. 구독 눌러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재고 바닥이 났다. 자, 디램하고요, SSD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요건 22년부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 낸 건데요. 자, 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다가 다시 한번 하향세였지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 이쪽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21년도에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버 측,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서 교체를 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시기가 도래를 한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모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금 HBM 점유율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래프거든요. 자, 이게 25년 1분기죠. 이때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흐름이 바뀌고 있죠. 자, 지금이 여긴데요. 다음 분기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오고 내년 4분기 때쯤 되면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일단은 현재 기준 당장 내년에 전망하는 부분은 일단은 평균치는 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을 대략 50% 정도 예상을 하고 삼성전자가 한 30%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분기가 뒤로 갈수록 점유율을 더 뺏어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HBM4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기술력도 가장 우위에 있고, 자, HBM4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의 베이스 다이라고 있어요. 이 베이스 다이라는 부분이 SK 하이닉스는요, TSMC의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직 100% 정해진 건 아닌데 현재 그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 베이스 다이라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이 무슨 말이죠? 생산 단가가
삼성전자는 내려갈 수 있고요. 하이닉스는 TSMC에 위탁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떠나서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면 가장 주된 수요자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속도 빠른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동등한 가격이라도, 동등한 속도라도 단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요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이닉스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줘요. 이게 포인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역사적 신고가, 지금 이미 돌파는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가 예측하기로는 2분기에서 3분기를 예측을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이 매출에 대한 예측은 언제든지 다음 분기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번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러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사이클이 무려 슈퍼 사이클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연히 소부장 업체들은 스몰캡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상승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몰캡들, 시총이 작은 애들이라고 하면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종목 테크윙이 있죠. 테크윙 보세요. 삼성전자 최근 30-40% 갈 때 얘는 무려 150% 갔습니다. 얘는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 요거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비 회사죠. 자, 심텍은 단기 134% 갔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D램하고 SSD가 만들어졌을 때 둘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얘는 부품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30% 갈 때 소부장 업체들은 최소 100%를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한 건데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것도 공부해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시기가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줍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납품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같이 하락을 해줍니다. 이 회사는 장비 회사고요. 쉽게 얘기해서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 거래처가 당연히 삼성전자도 있고요.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메모리 완도체 슈퍼사이클에 왔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종목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추세를 돌려놨어요.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 거래량은 누가 발생을 시켰을까요? 바로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삼성전자와 수급 흐름이 매우 비슷하죠. 개인은 매도만 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기만 하죠. 특히 외국인은요, 3일 빼고 계속 사요. 왜 살까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걸 아니까 사는 거죠. 제가 단순히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요,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당연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매출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했어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된다. 우린 이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또는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삼성전자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1순위 종목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갈 거 알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래를 한다면 얘도 당연히 갈 거 알았어요. 그러면 투자자라면 최소 10%에서 20% 정도 비중은 담아가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름까지도 안 볼 거고요. 자, 단기 저항 이 구간 여기가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자, 이 100%에 대한 수익만 우리가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자, 길게 안 본다 그랬어요. 11월에서요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만 들고 가보자. 자, 그럼 요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연말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도 들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너무 길게는 답답하니 우리 연말까지만 지켜보자.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이 종목 제가 뭐라 그랬죠? 장비업체라 그랬어요. 장비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은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흐름이 너무 좋죠. 오늘도 반도체 종목도 많이 갔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고요. 늦어도 내일은 우리 정규장에서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왜냐? 아까 테크윙 보셨잖아요. 90도 각도로 올라가요. 심텍 보셨죠? 심텍은 130%, 테크윙은 150% 갔어요. 그럼 얘도 조만간 이 각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잡을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매집이 끝났습니다. 출발할 일만 남았어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나 조금만 올라가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당장 잡으셔야 합니다.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출발하고 돌아서 있으면요. 50% 이미 올라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010-2809-2561로 장비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정규장에 잡을 수 있게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동일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장비회사 살 거니까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보는 즉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죠. 자,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사실 요거는 진작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자, 이미 이 폴리마켓, 미국의 이제 베팅 사이트죠. 얘네는 이미 25bps, 0.25%가 94%의 확률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1월 1일부터 중국에 관세가 부과되냐. 제가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중들도 안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트럼프가 APEC에 참여를 하면서 10월 29일 날 한국에 오죠. 그때 시진핑 만날 거예요. 만나서 이 11월 1일이라고 말한 게 사실 트럼프식 화법이죠. 나 이때 너 관세 매길 건데 너 나한테 좀 잘 좀 해봐라는 언지를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11월 1일 전에 마무리 지을게요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게 트럼프식 외교라는 건 이미 많은 전 지구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시진핑을 만날까. 자, 80%의 확률로 대중들은 만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트럼프도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에이펙서 정상회담 예정대로 결국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결판을 지으려고 할 거고요. 자, 미국은 현재 셧다운 상태예요. 셧다운. 근데 중국과 이렇게 사이까지 안 좋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 실제로 중국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중국산 제품을 안 쓰는 나라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10월 달도 그렇지만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생기면 12월에 금리 인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 이때 뭐 하는 거죠? 상원 의원하고요. 하원 의원을 다시 재투표를 합니다. 상원 의원은 의석수의 3분의 1, 하원 의원은 모두 전부 다 투표를 하죠. 자, 그런데 경기가 박살이 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많이 뽑힐까요? 공화당이 많이 뽑힐까요? 당연히 민주당이 많이 뽑히겠죠.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셧다운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민주당 측에서 7명이 찬성을 안 해줘서예요. 근데 민주당 쪽의 의석수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길게 가져갈 수 없다. 다만 10월 29일까지는 아직 일자가 남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구간 동안 노이즈가 있어도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뀔 건 없고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여러 가지를 다뤄드리려다 보니까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도 모두 다 중요한 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 찍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